잼버리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뉴진스의 슈퍼사이를 들으면서 수요일 2부 MG토론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 표현이 맞는 거죠? 잼버리 성공에 아주 큰 기여를 했던. 말씀에 뼈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왜 저를 한 구석으로 몰라고 하시나요? 아니 어쨌든 저 마지막에 저 K-팝 콘서트 와가지고 뉴진스 뜨고 막 그러니까 막 앞에서 저도 봤거든요. 그거 그 저 집에서 TV로 시청률 20%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럼 뭐 잼버리 대원들 좋아하고 뭐 뉴진스가 국위선양한 거지 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예. 계속 저희는 틉니다. 이제 슈퍼사이드 틀다가 ETA로 한 번 더 노래 바꾸고 다음 주에는 ETA를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ETA를 더 좋아해요. 슈퍼사이보다. 그 노래가 은근히 중독성이 있더라고 그게. 그 노래 좋아요. 네, 그 노래 좋아요. 중독성이 있어. 다음 주는 ETA예요. 네. 어쨌든 다음 주에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주는 ETA. 저희에게도 선곡권을 하나씩 주십시오. 드릴게요. 네, 주로 이제 잼버리 콘서트 참여했던 아이돌 그룹의 노래 위주로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어제 이제 대통령의 경축사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언론의 공통된 평가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전에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박성민 전 최고 흥 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에 뼈가 있습니다. 돌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웃음에 뼈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세 분의 평가부터 들어보죠. 여당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그 광복절 경축사에 틀린 말씀 없었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씀 없었다. 근데 이제 패션에만 TPO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정치인의 메시지에도 전 TPO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광복절 경축사로서의 TPO로는 이제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령 뭐 표현 중에 그 공산 세력이 뭐 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해 왔다. 이런 표현 뭐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 당시에 그 김정은 위원장 답방 준비하는 그런 단체들 막 만들었었잖아요. 비이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단체들 뭐 위인맞이 환영단, 뭐 백두칭송위원회 이러한 단체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것이 결국에는 민노총의 일부 간부에게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라는 것이 또 밝혀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공산 세력들이 실존해 있었던 거고 대통령의 말씀은 뭐 틀리지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세력들이고 다만 어제는 이제 광복절이었고 저희가 그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머나먼 미국의 뭐 상하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뭐 상해에서 정말 온 국민이 일제의 치하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날이었고 그렇다면 그 관련된 메시지를 좀 내셨으면 과거사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용수 할머니 언론에서 조명할 때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후보 시절에 이용수 할머니 찾아가셔서 이제 약속하셨거든요. 과거사 그러니까 사과 받아오겠다. 근데 사실 일본의 사과라고 하기가 조금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어제 실제로 이게 국제정치학상 어려운 거 국민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좀 국민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를 좀 언급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의 평가 들어보죠. 일단 제1야당 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는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정말 그 대통령이 혼자 그 이념에 갇혀가지고 알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섀도우 복싱이라는 얘기는 가상의 적을 설정해라는 얘기인가요? 없는 적을?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런 뭐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뭐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매번 우리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몇 년도에 살고 계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해야 했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통합과 화합 또는 감동의 언어를 쓰기보다는 분열과 적대의 언어 그리고 뭐 반국가 세력의 사실상 척결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언어들을 쓰셨다는 면에서 별로 그렇게 적절한
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서도 좀 대통령이 뜬금없이 화내고 뜬금없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지점들이 많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좀 어제 더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어제 광화문 쪽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태극기 부대 쪽 이제 집회가 좀 크게 열렸습니다. 근데 좀 뭐 아스팔트 보수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세력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네, 뭐 국가 세력이라고 할게요. 네, 국가 세력분들의 이제 집회가 열렸었는데 그분들이 발언대에 올라서 하는 이야기들과 대통령의 연설이 이 세계관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반 국가 세력이라고까지는 안 하셨어요. 근데 반 체제 세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여전히 뭐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는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이 뭐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각계 언론과 뭐 교육계 이런 곳에 다 포진되어 있다. 이들에 맞서기 위해서 우린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대통령의 경축사의 세계관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저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축사가 지금 저 극보수 집회 단체에서 뭐 정강훈 목사를 추종하는 그런 단체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 되게 한 국민으로서 좀 착잡했습니다. 우리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경축사. 저는 이 경축사가 한 70년대 했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70년대. 네, 여기 나오는 경축사가? 언어가 뭐 반 공산주의 세력이라든지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뭐 산업화를 기초로 해서 이 정도 멘트를 70년대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4.19 때도 사실 좀 비슷한 취지로 문제적 발언을 해서 이게 막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뭐 가짜뉴스, 허위선동, 왜 굳이 시비를 거냐는 식의 또 이제 상대 진영에 또 비토가 있었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좀 안 좋은 예로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그렇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파 유튜버 많이 보신다더니 4개월 사이에 그게 좀 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어휘가 계속 몇 개를 돌려 쓰시잖아요. 이권 카르텔, 반도공 세력, 자유민주주의 그 단어들로 상대방을 굉장히 매도하고 그 본인 어떤 보수 진영 중에서도 일부만을 바라보는 정말 10% 지지자만 바라보고 하시는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일본의 나라 되찾은 날에 막말로 일본은 친구라고 말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나라 내부를 갈라치는 그런 어휘는 또 지양하셨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자, 네. 일단 김용태 전 최고한테 다시 이거를 좀 물어보죠. 김성태 전 의원 인터뷰 지금 제가 일부에서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제 대통령 경축사 했던 얘기들이 역대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도 다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했을 뿐이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그럼 역대 보수 진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만약 하고 싶었다고 하면 그런데 안 한 거라고 하면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면 그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게 본인의 국정 철학이니까 강조하고 싶었는지 뭔가 생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제 광복절인데 조금 이례적인 경축사를 한 이유는 그건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저는 지지층 결집에 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지지층 결집이요?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여당 내에서 뭐 잼버리 문제만 하더라도 뭐 예로 들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게 어디 탓이냐 가지고도 여당 내에서도 뭐 책임이 분분하잖아요. 실제 당원들 사이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뭔가 여당의 강력할 결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추측이 맞다면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과한 언어를 표현함으로써 뭔가 당내 그런 지지층 결집하시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만 저는 뭐 역대 대통령께서 이러한 표현을 하시려고 했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광복절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 반드시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를 강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글쎄 역대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한테 그거 좀 물어보죠. 앞서 그 김용태 전 최고의 의견에 따르면 맞는 얘기인데 광복절 경축사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거였잖아요. 김용태 전 최고. 그렇죠? 예. 그럼 맞는 얘기라는 그 표현에 그 해석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얘기 빼고 저 전체주의 세력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본인만의 세계에 좀 갇혀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물론 뭐 이제 최근에 뭐 언론 보도나 뭐 수사 상황들 보면 뭐 일부 뭐 간첩 같은 이제 공작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뭐 입건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만큼 대다수인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체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또는 공산주의 이념에 우리 국민들의 뇌가 절여져 있느냐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혼자 2023년에 사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과거의 이념에 과거의 그 정말 적대적이고 또는 뭐 공산주의 세력들과 뭐 싸우던 그 시절에 갇혀 있고 여전히 그 시대의 앵글로 현재의 시대를 바라보니까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해정 의원. 공산주의 전체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했다. 요거 이거거든요. 일부 야당 일부 의원이나 일부 야당 지원하는 단체를 지칭한 거다? 아니다. 지칭을 하신 거죠. 뭐 일부 국민 5천만 국민 중에 일부 몇 분 계신 분을 저격하기 위해서 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 얘기는 정치적으로 야당의 일부 세력들을 지칭한 거냐 아니냐는 얘기죠. 일부 세력이라기보단 거의 뭐 진보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한 워딩이 아닐까. 진보 진영 전체를요? 보면서 근데 너무 오래된 단어죠. 보면서 그럼 전 보면서 그럼 나더러 지금 공산주의자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자 그럼 유호정은 여기 들어가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지지자들은 내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야 하고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사실 요즘 뭐 정부 이런저런 뭐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잖아요. 일 잘하는 거 맞느냐. 그런데 젊은 분들한테는 이런 멘트들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이념 갈라치기를 하면 일은 못하면서 이념으로 땜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되게 쉽게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미지만 박힐 뿐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왜 했을까에 대한 생각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의 어떤 한미일 영내에서 굉장히 안보 문제가 중요하고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가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또 북핵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너무 하셨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문구 중에 조금 그 아쉬웠던 부분은 그 일본이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을 해줬다라는 부분. 물론 그게 지금 의미에서는 분명히 뭐 일본의 의미를 둘 수가 있겠지만 사실 어제는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복절 경축사 같지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본한테서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날인데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통합하는 메시지를 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본인을 추종하지 않는 세력들은 이른바 비윤 세력들은 다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보수 뭐 진짜 보수가 있고 보수 참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그거랑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 행안위가 오늘 열리는데 전북지사 김관영 지사 출석 놓고 신경전이 일었고 뭐 파행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유호정 의원, 전북지사 김관영 지사가 행안위에 출석해서 의원들하고 질의응답하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출석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일단 다 나와야죠. 지자체 그리고 뭐 공동운영위원장 등등 그 일의 업무 유관성이 높으신 분들은 다 나와야 되고 뭐 잼버리 예산이 뭐 260억 정도를 전북에서 썼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썼다 이런 말씀하시. 그것도 행안위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야 모두 지금 책임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고 준비 과정도 모두 함께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 있다라고 지적받은 곳들은 일단 성실하게 출석해서 그 얘기를 그냥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박성민
근데 민주당에서 이게 반대하는 거죠. 김관영 전 지사. 아니요, 그게 반대하는 게 반대는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고 이제 필요하다면 전북도에도 책임을 묻자라는 게 전 당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북도 자체도 뭐 본인 그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긴 하셨지만 뭐 자체 감찰도 할 거라고 하셨고, 근데 일단 민주당은 전북도에 책임을 묻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짚어야죠. 다만 여기서 이제 지금 행안위에 출석하는 것을 두고 쟁점이 생긴 이유는 이게 애초에 잼버리 때문에 열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우 대책,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뭐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든지 이런 그 정부의 폭우 대책을 두고 이게 과연 지금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서 행안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묻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본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하고 김영환 그렇죠. 충북도지사만 충북지사에 좀 집중해서 일단 질의를 하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은 잼버리 사태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전북도의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정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보다는 지자체 뭐 운영 방만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북지사를 이제 출석을 시키게 되면 애초에 뭐 열리기로 했던 목적이었던 이 폭우 대책에 대한 뭐 문제 제기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전북도의 책임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은 오늘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내일이나 다시 열린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이제 합의하고 할 수가 있죠. 그때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질의도 교섭단체 양당 간사간 다 조율하는 거여가지고 주제 지금 넣으면 돼요. 그래요? 다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양쪽이 다 질질 끌고 싶어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 이래서 양당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유호정 의원은 입장을 현안 질의해가지고 행안위에는 김관영 지사 출석하고, 여가위에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출석하고, 문체위에는 문화부 장관 출석해서 다 하자, 이 얘기인 그렇죠. 거죠. 이대로 쭉 가서 이제 10월쯤에 저희가 항상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거 대비해서라도 다들 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뭔가 문제가 많고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출석해야 되는 최고 책임자들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태 전 최고한테 이거 물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SNS에 잼버리 관련해서 글 쓴 거 보면 제일 많이 언론에 인용되는 문구가 요건 거예요. 우리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부분인 거고, 마지막 부분,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영태 전 최고 보기에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잼버리의 파행에 대한 사과입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입니까? 그러니까 형식적 사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런 진정성 있는 어떠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이 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글에서 사과는 마지막 그 한 문장에만 있고 그 나머지 문단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사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사과 흉내만 내셨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잊혀지고 싶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본인이 또 총선 때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시려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복잡하잖아요. 혁신안을 가지고 뭐 친명 비명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3부에서 그 얘기 좀 할 거예요. 문 전 대통령께서 비명계의 어떤 구심점, 그러니까 다시금 좀 규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글을 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전 측은 어떻게 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요새 표현.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 7년 차, 그러니까 집권 7년 차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만큼 뭐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은 좀 현 상황에서 이제 현 정부가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뭐 형식적인 사과라도 저는 좀 들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한 이후에 몇 번이나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상민 장관 경질도 안 했지, 뭐 각종 책임자들에 대한 뭐 인사 조치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사과에 인색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잼버리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 잼버리 운영 미숙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준비한 행사다라는 게 답변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먼저. 아니 그렇게 해놓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요. 뭐 전북지사도 기자회견 열고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회 유치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사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주무부처인 여가부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뭐 지금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적이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도 나서서 사과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우리 잘 끝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이 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유호정 의원한테 질문만 하고 답변은 왠지 3부에 들어야 될 것 같네.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신문 칼럼을 봤더니 제목이 제2의 금모으기 운동 더 이상 하지는 말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사실 국민들이 잼버리에 대해서 관심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잖아 잘. 근데 큰일 났네. 파행이네. 이러기 시작하니까 막 뉴진스 들어오고 삼성, LG, 현대차 들어오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뭐 국민들도 지나가다가 잼버리 대원들 봐서 뭐 생수 줬다는 얘기 나오고 온 국민이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쨌든 마무리를 진 거 아니에요. 이 국가 이 행사 또는 지자체 행사에 이 국민들이 전부 다 달려드는 요 모습들 이게 좋게 생각하면은 야 국가가 지자체가 위기에 빠졌으면은 국민들 다 들어가서 도와야지 이거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거 너무 국가주의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던데 MZ들은 이거 어떻게 봅니까? 질문만 하고 답은 3부에 드릴게요. 네. 자 앞서 제 2부 말미에 긴 질문이 있었어요. 요즘요. 네, 밖에 저 제작진들 비난이 쇄도 있습니다. 혼자 다 얘기하고 광고로 넘어간다고. 어쨌든 질문의 우체는 온 국민이 이 저 잼버리 행사를 그래도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달려든 거 이게 지나친 국가주의자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아니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도와야지 요거 MZ들은 어떻게 볼까? 저는 질문보단 짧게 답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수습은 잘했죠. 단 정부가 수습을 잘했다기보다는 민간과 관련 없는 행정 인력이 뒷수습을 잘했죠. 아하. 회사로 좀 예시를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렇게 기쁘게 뭔가 이렇게 추억을 회상하기보다는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내 잘못으로 중요한 일인데 나머지 전부가 다 들러붙어서 수습을 했으면 그 다음 수순은 우리가 이렇게 단결된 마음으로 뭔가를 했다니가 아니라 심할서 쓰는 게 수순이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너무 옛날 기업에서 심할서 사안이긴 하다. 네. 네, 심할서 이제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출석도 하라고 하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호정 의원의 답을 들었으니까 주제를 좀 바꿔봐서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저 박성민 전 최고. 네. 오늘 어떨 것 같아요 민주당 의총 오후에? 뭐 좀 분위기가 살벌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이미 이제 성명문 이제 의원 모임에서 성명문이 좀 꽤 나왔고 그리고 그 의원들의 그 숫자가 사실은 꽤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의석수의 절반 정도 이상. 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더미래하고 민주주의 4.0.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미래 같은 경우는 당 안에서 최대 의원 모임이고,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4.0도 그 인원수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지금 또 뭐 이른바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또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연일 하시면서 혁신안을 받지 않는 이 주체들은 이제 기득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뭐 좀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거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선택하기 힘들어요. 이 혁신안을 폐기하기도 힘들고요. 이 혁신안을 통과시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무래도 논의 자체를 미루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 그러니까 그 대의원제의 비율을 이제 빼버리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꾸려지면 이제 정당대회 앞두고 꾸려지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자라고 이제 하는 게 아마 가장 현명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에게는 다른 거 물어볼게요. 김태호 전 이 얘기 재밌었는데 왜 민주당 얘기 계속 하시죠? 야 내가 국민의힘 줄 알고 지금
야, 저 민주당 혁신이 얘기하지 웬 자꾸 저 강서구청장 공천에 내 지역도 아닌데 물어보는 거야? 뭐 이러는 거구나. 그죠? 얘기 재밌었는데 왜? 아니 요새 자꾸 국민의힘 분들이 민주당 얘기를 할 때 네. 저보다 더 길게 얘기하세요. 더 재밌어하시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거 관련해서 집단항명이다 뭐 이런 네. 표현들도 거친 표현 쓰시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네. 집단항명이라는 표현을 워낙 많이 쓰니까 민주당이 그럼 집단항명 수괴는 누구예요? 모르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모 의원인지 아니면 윤모 의원인지 뭐 수괴가 누구신지 조모 의원인지 조모 의원인지 궁금해가지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 계정에 실버 버튼 그거 붙은 거부터 얘기할까요? 각자 다 본인들이 말하기 좋은 아이템만 발제를 하시는구만. 그렇지만 김영재 전 총리에게 예정된 질문을 하나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하는 게 당을 위해서 이거 뭐라고 물어보나? 한다고 보세요? 당에서 안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면 그러니까 당위의 측면 말고 현실론적 측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던 분을 3개월 만에 이제 사면,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면을 했다는 이유는 저는 공천하라는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용산의 뜻이 그린라이트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면할 필요나 정치적인 어떤 측면이 없었다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한 거 이제 용산의 뜻은 아무래도 공천 재공천에 염두를 둔 것 같고요. 그럼 당은 다만 당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선거가 뭐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김태우 전 청장이 뭐 어떤 파렴치범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나가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다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어쨌든 유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뭐 김태우 전 청장이든 누구든 저는 후보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는 무공천은 안 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당연히 저희가 뭐 만약에 파렴치범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청장 개인의 문제로, 그러니까 정말 뭐 뇌물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됐더라면은 저는 유책을 굉장히 강하게 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맞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범죄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으로서 후보를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기면 당연히 좋은 거고, 만약에 혹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더라도 내년 그럼 총선에서 만약에 지면은 지도부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흔들리더라도 저는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가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매를 맞는 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도권 총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효정 의원에게 또 다른 거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자꾸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손용신님께서 김건희 여사 트위터 논란에 대한 MZ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SNS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가 이름 바뀌었어요? 네, 뭐 그렇더라고요. 네, 알파벳 X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저 질문지 보고 알았어. 트위터를 저는 평생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트위터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이제 이 트위터가 알파벳 X자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에. 근데 김건희 여사 계정에 실버 마크가 붙었고, 이게 알고 보니까 외교부를 통해서 트위터에 유출하는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효정 의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선 저 한마디만 드리고 시작할게요. 권수정 전 서울시 의원님이 오늘 구청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넘어가가지고 이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강서구청장?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은 저는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는 것도 좀 놀랐어요. 그 SNS 이용자 수 추이라는 것도 있는데 트위터가 아주 우선순위에 있는 SNS는 또 마케터들 사이에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왜 이렇게 그래요? 집착을 하실까 싶었는데 전 외교부식이나 나서야 할 일인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뭐 개정도용 방지 등등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있는 곳이 외교부고 꼭 거기에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야 했을까? 그리고 바로 전화해서 SNS 계정 관리를 시킨 셈이라서 또 당연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현타를 맞았을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며칠째 이게 또 뭐랄까 영부인의 트위터 계정 실버 마크 때문에 언론에서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멘트를 해야 하는 것도 조금 저에게도 현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기사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실버 마크 뭐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아니 근데 지금 영부인이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부속팀도 없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가 쉽지도 않은데 뭐하러 지금 이 마크부터 받으시면서 게다가 지금 얼마 전에 뭐 명품백 쇼핑이니 뭐니 논란이었는데 또 이렇게 논란거리를 왜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이 유권자들의 불만이 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보니까 실버 마크가 뭐예요? 라는 질문도 들어오는데 실버 마크가 뭐 저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정부 기관하고 기관장, 국제기구의 관계자임을 인증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뭐 예를 들어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받는 저 인증 마크라고 하네요. 박성민 전 최고도 문제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이제 외교부한테 시킨 거는 외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질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영부인이 외교부를 직할하는 체제는 또 아니잖아요. 영부인에게 그럴 만한 법적인 권한이나 정치적 권한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정식으로 임명받은 국가 공무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X 그러니까 트위터도 조금 난색을 표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보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법상 공식적으로 이제 보좌 직원도 채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법적 지위가 있어요. 본인의 사무실도 둘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트위터에서 부여하는 그 실버 마크에도 기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정부 기관, 기관장, 국제기구 관계자라는 이 명시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김건희 여사는 대선 때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2부속실 없애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조직 없앴고 그러니까 사실상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면서 일정한 민간인 신분으로 뭐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도 좀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 놓였을 거예요. 아마 트위터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나라 영부인이 법상으로는 어떤 딱 권한이 있는 거나 법상으로는 대통령의 부인일 뿐인데 현실상은 또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이부속실 안 만드냐 이런 그래요? 얘기도 나오는 거죠. 네. 저는 이 논란이 자꾸 계속되는 걸 보면서 역시 부속팀이나 담당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조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트위터라든지 이전에 뭐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진의 조명이라든지 조금 이게 격이 맞지 않는 논란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잠깐 눈 감고 있을 테니까 공식 조직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욕 안 할 테니까 그냥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제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용태 전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앵커께서 웃으시겠지만 저요? 네, 저조차도 그 도용 계정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SNS. 인스타그램 도용 계정? 네, 그러니까 뭐 류호정원이나 박성민 전 최고도 아마 도용 계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본인이 있다는 거죠. 저도 뭐 모르는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일종의 어떤 사기를 치기도 하는 것 같고. 안 웃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안 웃어.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은 당연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크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공식적인,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있다.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도용돼가지고 다른 해외의 다른 사람들이 또 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 필요성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또 트위터가 뭐 외교부에서 요청했다고 해가지고 기준이 없는 걸 막 발급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회사가 다국적 회사고 분명히 뭐 예외 조항이라든지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고 세 번째는 다만 이제 외교부에서 할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여사의 부서에서 참모 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요청했었더라면 보다 더 형식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외교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MG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MG 토론은 BGM이 바뀝니다. 뉴진스의 ETA. 네? ETA로 슈퍼사인지 오늘까지는 ETA로 이제 바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